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정치권으로 가나요? 민주당 비상. 어제 나온 한 여론조사 때문에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엠브레임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에서 20일에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이게 네. 전국 지표 조사라고 2주 간격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 35, 민주당 25, 정의당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두 정당의 양대 정당의 격차가 10% 포인트가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2주 전보다 4% 포인트 올랐고요. 네. 민주당은 1% 포인트 빠졌어요. 근데 이제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월 마지막 넷째 주에 30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2주 간격으로 29, 27, 26,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5주 연속 이제 계속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눈에 띄는 게 이 MBS 조사가 4개 여론조사가 같이 이렇게 해서 전국 지표 조사를 시작한 게 2020년 7월 둘째 주부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략 한 3년 정도 된 거죠. 근데 민주당 지지도가 25%를 기록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최저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민주당 지지도.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 뭐 많이 있고 뭐 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만 이번에 비상이 걸린 이유는 어떻게 3년 만에 최저치가 나오냐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다. 일단 매우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안 좋은데 일단은 그 연령대별로 봐도 20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27%고 민주당은 17%. 그러니까 20대에서도 10% 포인트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4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다 국민의힘에 밀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 지역적으로 봐도 호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다 이제 밀리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나요? 일단 뭐 민주당이 뭐 양 정당 다 안 좋은 일이 많았지만은 예. 최근에 민주당에 있어서는 이제 돈봉투 사건, 개딸 논란, 뭐 김남국 사태, 뭐 코인 논란 뭐 등등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청년층이 많이 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 정당 없으면 이제 50%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이 넘어요. 예. 20대에 예. 나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과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조금 민주당 쪽이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늙은 정당 됐고 진짜 구태 정당이 됐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거 하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거는 지금 요거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MBS가 예. MBS 조사가 어떤 거요?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게 43이 나왔고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여당 지원론,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44.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43대 44니까 이건 사실상 오차 범위를 감안을 하면은 팽팽하다. 자, 지금 어느 당 지지하십니까는 조롱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까라는 거에 있어서는 팽팽하게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근거를 보고 제3지대론도 약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은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쪽이 조금 더 이제 많다라고 본다면 제3지대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원래 전국 지표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좀 높게 나와요, 계속. 그리고 이 전국 지표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가 좀 높게 나오는 특성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다고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여기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긍정 36, 네. 부정 54. 그래서 긍정은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은 1%포인트 하락했는데 예. 이미 계속 긍정 35, 36에서 움직인 게 한 2달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리얼미터 조사 나오죠. 예. 오늘 아마 오전 오늘은 10시쯤 저기 되면 갤럽. 오늘 한국갤럽 나오는군요. 예, 예. 한국갤럽 조사가 나오고 또 월요일에 리얼미터 조사 나오는데 민주당이 어제 이제 이 조사에 비상이 걸린 이유는 그냥 이 조사 자체만 놓고 봤을 때 3년치 중에 자체 최저치가 나왔다.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비상이 걸릴만 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나저나 민주당 혁신기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 혁신기구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과 잡음들이 있었죠. 혁신위원들이 너무 뭐 친명 일색이다, 아니다, 뭐 친명 아니다,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는데 있었죠.
지금 오늘 오후에 이제 두 번째 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거를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노컷뉴스가 또 뭐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했잖아요. 한 100여 명이 서약에 동참했다면서요. 예, 지난번에 좀 뭐 한 40명 정도 했었고 예. 다 합쳐서 이제 한 100명 정도. 예. 그러니까 1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했다. 뭐 이렇게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놀라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건건으로 봐야지 그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건데 혁신위에서 그 건을 아예 논의를 해서 민주당도 개별 의원들도 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이제 논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 접촉해서 좀 취재해 보면 이게 다 같이 내려놓을 일은 아니다. 건 바이 건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던데 혁신위가 이걸 띄울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혁신위가 이거를 권고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강제를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헌법에 표기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특권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뭐 이를테면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인식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기 중에 이제 체포를 안 하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권고를 했을 경우에 이거를 다 받아들일 것인가 뭐 등등등의 이제 갈등의 요소가 좀 있다. 이거 만약에 진짜로 혁신위가 이런 안을 채택을 하면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제 강원도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해변가를 중심으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그 뭐 의견도 듣고 그리고 이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난 2주 전에는 이제 부산에 갔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지금 부각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2부에 월간 윤희숙. 예. 윤희숙 전 의원의 여당 레이더군요. 오늘 코너는. 예. 여당 레이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치권 이야기는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이슈로 갑니다. 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1년 반 만에 다시 소환인 거죠? 예, 지난해 1월에 불렀으니까 1년 반 만이에요.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다. 예. 뭐 요 정도니까 상당히 이제 진척이 됐는데 이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2014년에 이제 지냈어요. 그때 이제 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 이 김만배, 남욱 등등이 이제 컨소시엄을 이제 꾸렸는데 우리은행 좀 들어오게 해달라라고 이제 이쪽에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사회 의장이 이제 그쪽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장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좀 들어가라라고 이제 압력을 놓고 그 대가로 뭐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200억 뭐를 약정을 받았다. 뭐 근데 이런 지분 거예요. 투자를 우리은행이 안 했잖아요. 결국. 안 했어요. 근데 예. 내부 검토를 했는데 예. 이거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하지 않은 대신 대출은 해줬습니다. 대출. 예. 그러니까 대출 의향서 한 1,500억 원 규모의 대출 의향서 써준 거.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검찰의 얘기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처음에는 좀 같이 들어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됐고 뭐 했는데 이 중간에 그래서 예. 여기 이제 김만배 일당한테 돈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김만배가 그거를 진술을 했어요. 지난 6월 6일에 이제 검찰에 저기가 박영수가 200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김만배의 심경 변화가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미 6월달에 초에 나왔고 이러면서 이제 수사가 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면은 검찰에 따르면 박영수 전 특검 만약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까지 했었으면 200억 원 받는 거였는데 지분 투자까지는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50억 원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이제 200억 원, 50억 원 그렇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50억 원 중에 일부를 이제 박영수가 받은 거는 맞다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제 2016년 11월부터 대장동 개발을 위한 그 화천대유에 고문료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 받았고 그리고 딸이 3년 동안 화천대유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 받았고 예. 그리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고 그렇죠. 뭐 이런 거를 다 합치면은 그렇죠. 대충 한 몇십억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소환 시기가 지금인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50억 클럽 특검법이 지금 이제 발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숙려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면은 올해 연말 12월쯤에 이제 이게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하고 50억 클럽 특검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정의당과 민주당이 이거는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미 뭐 이제 속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검찰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수사 못하는 거 아니다. 제대로 하겠다. 이제 국민적 그 곽상도 아들 무죄 나온 것들 거기에서 이제 국민적 분노가 하나가 있었던 거 하나 그리고 특검법이 통과된 거 하나 요 두 개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이 됐다. 이제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그동안 박영수에 대해서 왜 수사가 안 됐느냐.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이제 검찰 고위직 간부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안 됐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의 추론을 한 거죠. 검찰이 검찰 수사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박영수가 대검에 있을 때 중수부장을 할 때 그 밑에 부하 직원으로 윤석열 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수 관계 그리고 이제 박영수의 부산저축은행 그 예전에 그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PF 대출을 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또 박영수였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검찰이 이제 칼을 빼들었어요. 근데 주목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대장동의 이게 사건이 하나는 이제 배임 쪽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는 거고 하나는 뇌물 쪽으로 이건 김용 뭐 정진상 등등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박영수의 친인척 중에 한 명이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거든요. 이 사람이 화천대유로부터 옛날에 100억 정도 대여금도 받았어요. 기억나요. 예. 그래서 이게 뇌물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최근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그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욱 쪽이 선거 비용을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조카가? 그 조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대행업체가 한 42억 원을 이쪽 남욱 일당한테 전달을 했어요. 이 여기에 사업에 들어가는 대가로. 근데 추후에 정치 자금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정치 자금이 아니라 이런 비용이 아니라 선거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요구를 했다라는 진술이 있는 건데 이게 그 전에는 이 이기성 씨가 그런 진술을 안 했어요. 조카가. 그러다가 최근에 어제거든요. 이게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 왜 이 김용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왜 말이 바뀌어? 왜 갑자기 성남시장 얘기를 왜 지금 얘기를 해? 라고 하니까 이게 박영수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의 수사 압박이 들어오고 진술이 또 바뀐 거 아니냐 이를테면은 박영수 쪽이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돌아가고 있어요. 예, 오랜만에 이제 대장동 수사 상황, 재판 상황들 오늘 짚어봤는데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짧게 보죠. 최저임금 얘기네요. 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안 두기로.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 업종별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건데. 뭐 어떤 얘기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안건이 두 개였죠. 당연히 이제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거는 매년 하는 거고요. 요번에 이제 특이하게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숙박업계 다르게 하고 요식업계 다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하자. 왜냐하면 업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자. 업계에서 그쪽에서 이제 이익률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자라는 게 경영계 쪽에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안건에 어제 붙여졌는데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차등 적용을 안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숫자를 봐야 돼요. 근로자 위원은 8명, 노동자 쪽은 사용자 위원은 9명, 그리고 공익위원이 9명이에요. 그러니까 총 이제 26명이죠. 그런데 노동자는 다 반대를 했고요. 8명이.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이거는 사용자는 다 찬성을 했는데 공익위원 중 9명에 7명이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섣불리 하면 안 된다. 이제 공익위원들은 쉽게 얘기하면 교수들이거든요. 교수들 쪽에서 좀 이거 반대를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왜 그러니까 그 경영계가 이거를 들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많이 올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영계 논리는 항상 그렇죠. 많이 올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업종별로 이렇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나와서 전체적으로 인상률을 좀 누르려는 이제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노동계 쪽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결됐습니다. 없던 일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